분노의 저주란 게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뉴욕에 지어졌을 때가 1931년인데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죠.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이 부르즈 할리파인데요. 두바이가 이거 2009년에 짓고 다음해인 2010년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했는데 신동아 그룹이 1985년 서울 여의도에 63빌딩 짓고 10여 년 뒤인 1997년 해체됐습니다. 지금은 63빌딩 하나가 갖고 있죠. 롯데가 이후에 맞춤로를 또 지었어요. 서울 잠실에 지어진 롯데 월드타워죠. 높이 555m,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이거 지어진 2017년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당하고 마트, 슈퍼, 백화점 문을 전부 닫습니다. 투자금액 10조 원 거의 다 잃었습니다.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8년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있었죠. 롯데가 아사히 맥주부터 유니클로, 무인양품 같은 엄청 많은 일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타격이 컸습니다. 여기에 검찰 조사, 세무조사, 경영권 분쟁, 기업으로서 겪을 수 있는 순환이란 순환을 최근 10년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꿋꿋하게 버텨내고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길이 막히자 동남아와 미국으로 갔고, 유통에서 길을 잃고 헤매자 화학, 바이오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신동빈 회장을 올감했던 최순실 뇌물 사건 관련 집행유예가 8.15 특사 사면으로 다 풀렸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최저점, 그러니까 바닥 찍은 거죠.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대기만성스, 이번 주제는 유통왕국에서 제조왕국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롯데입니다. 롯데는 과거 유통을 주력으로 했죠.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은 껌, 초콜릿 같은 식품 사업으로 시작해서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유통으로 확장을 해 국내 재계 순위 5위 그룹을 일궜습니다. 유통왕국 롯데를 만든 신격호 회장은 99세의 나이에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아들 신동빈 회장이 롯데를 이끌고 있죠. 신동빈 회장이 1955년생 칠순을 바라보는데 롯데의 온전한 총수가 된 것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나이 70 넘어서까지 왕세자로 불렸던 영국의 찰스 왕세자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신동빈 회장은 요즘 그룹을 자기 스타일대로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사업에서 한 발 뒤로 빼고 있어요. 쿠팡, 네이버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롯데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를 안 하진 않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있죠. 경쟁자인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고 돈 쏟아붓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 스타일 때문인데요. 신동빈 회장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ROE라고 하죠. Return on Equity. 한글로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 내가 자본을 100을 투자하면 몇 년 안에 이 돈을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게 ROE죠. 신동빈 회장은 ROE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데 탁월한 사업가였다면, 신동빈 회장은 투자했을 때 그 돈을 얼마 만에 뽑아낼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은행가형 기업가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대학원도 금융이 유명한 컬럼비아 MBA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나온 학교죠. 또 노무라 증권에서 증권맨으로 일도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처럼 금융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영자 입장에선 온라인 쇼핑은 ROE가 안 나오죠.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은 전부 적자거든요. 이런 판에는 안 들어간다, 성과가 가시화되면 그때 하겠다, 롯데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대신에 투자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ROE가 높은 사업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롯데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투자 계획을 보면 신동빈 회장의 스타일이 잘 나옵니다. 앞으로 5년간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41%가 신사업에 할당됐습니다. 이 신사업이라는 게 매우 롯데스럽지 않죠. 바이오 사업이 그렇습니다. 바이오 한다니까 획기적인 신약 같은 거 개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 제약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부터 합니다. 이 분야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국내 회사들이 잘하고 있죠. 처음 시작해서 바로 하긴 어려우니까 롯데는 최근 미국에서 공장을 하나 인수했어요. BMS란 제약사가 원래 쓰고 있던 공장인데 이 공장을 롯데가 운영하고 BMS가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진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걸로 우선 몸을 풀어야겠죠.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자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롯데는 일단 기반은 마련했네요. 롯데는 또 국내에서 1조 원 들여서 비슷한 바이오 의약품 공장 짓겠다고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 중에 주목할 게 배터리 소재 사업인데요. 삼성, LG, SK, 포스코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한 시장이지만 늦게라도 해야겠다면서 양극박, 음극박, 동박 이런 배터리 소재 사업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고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매우 롯데스러운 식품, 유통, 호텔 이런 데 투자하는 건 별게 없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게 백화점, 마트, 호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롯데가 투자를 많이 하기로 한 분야인 배터리 소재나 바이오, 수소 에너지는 유통하고는 다르게 장치 산업이죠. 공장 크게 지어서 레시피대로 잘 만들고 불량 안 나게 해서 시간 맞춰 납품하는 게 생명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삼성, LG인데요. 사실 롯데도 그동안 꽤 실력을 길렀습니다. 화학사업의 경우 LG화학에 가려서 그렇지 국내 2위 화학사이고 에틸렌 같은 특정 분야에선 1등이에요. 글로벌로 봐도 톱10 안에 듭니다. 신동빈 회장은 유통, 호텔, 면세점 같은 서비스 사업으론 그룹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LG, 현대차처럼 제조, 장치 산업으로 가야 ROE도 나오고 그룹도 한 단계 성장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내수에 집착하는 것은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신사업을 벌이는 것은 자기 업적을 쌓으려는 것도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달고 놓은데 밥 숟가락 얹어서 그대로 하면 잘해도 본전이죠. 사실 장치 산업은 신격호 회장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매우 아쉬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롯데 창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신격호 회장이 정부에 철강 사업 하고 싶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였는데요. 한국이 일본처럼 산업화되면 철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걸 롯데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롯데에 사업권 안 줬죠. 장치 산업은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략 산업이라 불리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이런 게 다 장치 산업이죠. 반면 유통, 서비스 산업은 정부가 육성을 잘 안 해주죠. 오히려 인허가 사업이라 눈치를 봅니다. 백화점, 마트 지으려면 지자체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시장 상인분들과 사전 협의도 해야 되죠. 대규모 복합 쇼핑몰 지을 땐 늘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과거에 구속까지 됐던 것도 인허가 사업인 면세점 때문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권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이 주도한 재단에 뇌물로 70억 원을 줬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보면 삥 뜯기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 치를 떨었을 겁니다.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겠죠. 신동빈 회장이 주력하는 또 다른 하나가 주가입니다. 롯데는 사실 주식시장하고 정말 안 친해요. 상장기업이 몇 개 없기도 했지만 상장을 했어도 주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회사는 예전에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서 거래도 잘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수십 년간 방치했습니다. 상장한 지 46년 만인 2019년에 액면 분할이란 걸 해서 주식을 잘게 쪼개 거래를 터졌죠. 이후에 거래 잘 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요즘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죠. 롯데는 각 계열사가 순이익의 최소 30%를 배당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 시절엔 배당 거의 안 줬죠. 시가 배당률도 꾸준하게 올라 작년인 2021년 계열사 평균 3.1%를 기록했어요. 주가가 10,000원이면 310원 배당 줬다는 뜻이죠. 은행 이자 이상으로 준 겁니다. 2018년에는 이 수치가 2.5%에 불과했어요. 신동빈 회장은 요즘 계열사 임원들에게 대놓고 주가 관리하라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객관적인 가치인데 우리끼리 잘했다고 해봐야 뭐하냐 이거죠. 경영자로서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사실 대주주인 신동빈 회장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지주를 비롯해 6곳의 롯데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받은 배당 총액이 310억 원이나 됩니다. 신격호 회장의 유산이 드러난 것만 1조 원 이상이죠. 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 내려면 신동빈 회장도 배당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롯데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배터리 소재, 수소 이런 아이템은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식품, 유통, 호텔 이런 사업보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훨씬 높게 쳐줍니다. 똑같은 이익을 내도 비싸게 주식을 사주죠. 신동빈 회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룹의 화력을 장치 산업에 집중하겠다. 롯데의 간판은 앞으로 이런 사업하는 회사가 될 거다. 또 롯데 계열사 주가 관리 잘해서 주식 사면 돈 벌게 해주겠다. 개인적으로 롯데가 야구에도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장치 사업에 주력하는 롯데
눈여겨보겠어.